여러분, 이거 아세요?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열린 15세기 무렵 장거리 항해를 해야만 했던 당시 유럽의 뱃사람들은 먹을거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경우 소금을 왕창 뿌려서 절이거나 이빨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딱하게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오래 보관할 수 있었지만, 식수의 경우 오랜 시간 놔두게 되면 금세 상해버리는 탓에 함부로 잘못 마셨다간 식중독에 걸려 그대로 데비 존스와 1대1 면담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바로 물 대신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맥주와 포도주는 물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빡센 노동을 해야만 했던 뱃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물 대신 취하면 피로를 말끔히 잊게 해주는 술을 마시는 편이 더 나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유럽보다 온도와 습도가 훨씬 높은 대서양과 카리브해에선 이런 낮은 도수의 술은 오랜 항해를 버티지 못하고 빨리 상해버렸기에 이보다 더 높은 도수를 가진 위스키 같은 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스키는 당시 선원들에게 제공되기엔 너무나 비싼 가격 때문에 귀족이나 선장급은 돼야 맛볼 수 있는 술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식수 문제로 고통받던 뱃사람들에게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술이 있었으니 바로 럼주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에서 기른 사탕수수를 가공해 엄청난 양의 설탕을 뽑아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모아 다시 증류해서 만든 럼주는 위스키와 달리 매우 저렴한 가격을 자랑해 가난한 선원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죠. 또한 도수가 최소 40에서 최대 80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 덥고 습한 날씨에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인해 유럽의 거의 모든 선주들이 앞다투어 럼주를 배에 실어 선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식민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할 노예를 팔아대던 상선이나 그 상선을 털려던 해적과 그 해적을 막으려는 해군, 그리고 그 해군에게 운 없이 강제징병당해 끌려온 아세이들 모두가 럼주를 마시게 되는 대럼주 시대가 열리며 럼주는 뱃사람들의 술로 완벽히 자리잡게 됩니다. 물론 독한 술이다 보니 럼주를 물처럼 마시던 선원들이 지나친 음주로 인해 선장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잘 듣지 못하거나 느려터진 몸놀림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소한 부작용들이 따라왔지만 말이죠. 이렇게 유럽인들의 대외 진출과 함께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던 럼주는 본의 아니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원래 야생벌꿀이나 옥수수 등을 발효시킨 낮은 도수의 술만 마시던 원주민들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해온 유럽인들과 모피무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돈 대신 받은 럼주 때문에 급성 알코올 중독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들어내며 뱃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던 럼주는 영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1970년 7월 31일 럼주를 수병들에게 지급하는 관행을 폐지하게 되면서 그 소임을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한 유흥의 수단이 아닌 때때로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세상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술은 우리 인류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저마다 재미난 이야기거리들과 역사의 비밀을 숨기고 있죠. 만약 이런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면 윤호책주에서 출간된 술 만나는 세계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석기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벌꿀술, 신의 분노를 사는 요리, 오르톨랑의 동반자 아르마냐, 생명의 물이라 불리는 위스키 등 우리 인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22가지 술과 그 술이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장면들만 골라 담은 이 책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술에 관한 비밀에 대해 알려주며 한 잔 술 속에 담긴 역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볼 기회를 선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